좋아요, 구독.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 위원님 모시고 네. 드리는 얘기 중에 가장 핵심은 아니 어쩌다가 이 사태까지 온 이 네. 2차전지의 네. 동향과 함께 여기서 지금 저희가 갈등이 무지 많아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뭐 30-40%는 기본 네. 그 이상으로 하락하다 보니까 네. 여기서 처음에는 네. 저희가 뭐 에코프 BM 같은 경우도 네네. 50만 원대 갔다가 이제 한 30만 원대 중반대만 된다라도 싸 보입니다. 네네. 그때 그렇죠. 열심히 또 저점 매수했습니다. 네. 물 탔고 네. 타는데 거기서 이탈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30만 원대 이탈하면서 탈 돈도 없고 네. 그냥 손을 다 버렸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까지 들어온 상황을 네. 봤을 때는 네. 이제는 여기서 이제 과연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만 드는 거죠. 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예. 지금 그 BM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18만 원까지 갔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지금 오늘 얼마인지 오늘도 내리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오늘도 21만 원 되나요? 23만 원 됩니다. 23만 원 정도. 예. 그래도 약간 좀 밑거리를 달았네요. 와, 그래도 약간 좀 밑거리를 정말 시세에 달았어요. 투연하시군요, 우리. 저는 네. 뭐, 종가만 사실은, 보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냥 봅니다. 네. 그냥 이 정도로 보는 거고 네.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30만 원이 무너지고 할 때는 마음이 굉장히 무너졌죠. 같이 무너졌죠. 네, 예상과. 30만 원 정도가 무너지고 나서는 굉장히 무너졌지만은 네. 사실 그 이후에 어떤 그 이하를 갖다 뚫고 내려갔을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히려 굉장히 마음이 평안한 상태라고 저는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싼데 이런 생각이 예, 드시죠? 이걸 예. 굉장히 지금 상태에서는 이걸 싸다 비싸다라고 이걸 갖다가 그 밸류에이션 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겠죠. 네. 그렇지만 주가라는 거는 뭐 이걸 갖다가 좀 그 달관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일단 주가라는 게 실적을 갖다가 반영을 하는 거라고 한다면은 네. 그게 맞다라고 한다면은 네. 이렇게 떨어지는 거에도 뭐 그게 난 다른 핑계는 대고 싶지 않아요. 뭐 네. 공매도라든지 뭐 외국인들 선물 매도, 그다음에 기관의 선물 매수, 그다음에 기관의 매도 차익 거래 뭐 네. 등등등등 해가지고 뭐 공매도가 없애면 뭐 우리가 방법이 없는 줄 아느냐 뭐 등등 해가지고 예. 사실 뭐 주가를 갖다가 누를 수 있는 수단은 사실은 뭐 공매도뿐만이 아니라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개를 갖고 있는 게 현실인 거니까 그런데 그런 뭐 핑계보다는 사실은 지금 뭐 다 실적 발표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난해 4분기 안 좋았, 지난해 3분기 안 좋았고요. 네. 4분기는 오히려 그보다 더 안 좋은 실적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 게 적자전환 현실인 됩니다. 거니까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 실적을 따라서 네. 사실은 그 주가가 그 반응을 하는 거는 그건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네. 그걸 갖다가 뭐 주포들이 그걸 네. 갖다가 그 핑계로 이용을 해서 주식을 누르든 뭘 하든 네. 사실은 뭐 그 주식을 산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걸 갖다가 기꺼이까지는 아니지만은 네. 그래도 그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네. 실적들이 만약에 그렇게 망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가는 실적 그대로 나온 걸 반영하면서 이렇게 네, 빠졌다. 그렇다라고 그거에 보는 대해서. 거죠. 예. 네. 그렇지만 우리가 주가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이제 내가 그래도 희망을 갖는 이유는 뭐냐면 주가라는 거는 네. 그 실적이라는 거는 사실은 지나간 일이에요. 이제는. 네. 이제 뭐 실적 시즌이 계속 되고 있는 거고. 예. 뭐 지금 양극재 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퓨처엠 했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에코프로 BM이 하겠죠. 예. 그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했죠. 근데 코스모 신소재 얘기는 좀 뒤에서 하고요. 네. 이 그 어차피 과거의 일이 다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 주가에 다 녹아 있는 것들입니다.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빠지기 시작했었고. 주가에 다 녹아 있는 것들이고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더 중요한 우리가 이벤트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럼 1분기는 어떨 거냐. 1분기는 어떨 거고 2분기는 어떨 거고 네. 올해. 예. 그다음에 3분기는 어떨 거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미래를 봐야죠. 이제 네, 지난 거 미래를 뺐고. 봐야죠. 예. 네. 그래서 지금 그 배터리 섹터를 갖다가 전기차는 말고요. 네. 배터리 섹터를 누르는 요인 중에 가장 큰 요인을 꼽는 게 전기차 시장의 성장률 둔화를 자꾸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뭐 예. 전기차 시장이 성장률 자체로 놓고 보면 둔화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 네. 당연히 그래요. 100만 대에서 예. 전기차가 100만 대인 시장에서 예. 100만 대가 더 팔리면은 몇 배 성장하는 거야? 성장률 놓고 오게 되면 100%죠. 100% 예. 성장하는 거잖아. 근데 1000만 대의 시장에서 예. 500만 대가 늘었어요. 그럼 50%네요. 그렇죠. 예. 500만 대가 늘었는데 50%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대수를 봐야 되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
이미 그 시장에 그 가령 뭐 22년, 23년도에 보급된 네. 전기차 대수가 글로벌리 예. 사실은 굉장히 어느 정도 수준에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절대 대수, 매년 판매되는 전기차의 절대 대수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네. 성năng 자체는 앞으로 둔화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론적으로 그렇잖아요. 초기 폭발적인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초기 폭발적인 시장이 아니고 네. 이미 보급 대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네. 상대적으로 절대 대수가 늘어나더라도 네. 성장 자체는 둔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이걸 갖다가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아와서 전기차 성장은 좋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요. 네. 그렇다 그러면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가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 전기차 전방 뭐 시장의 어떤 둔화 요인을 해서 배터리 어떤 수요가 약화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불성설인 이유가 절대 대수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장률 자체는 가령 뭐 100% 성장했다가 60% 성장했다가 30% 성장으로 준다고 하더라도 네. 그 절대 대수 수치. 그 예. 절대 매년 판매되는 절대 대수 자체는 네. 24년도가 23년보다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 배터리 같은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다 그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셀 업체들과 사실은 바인딩 계약으로 묶여 있는 것들이고요. 예. 예. 그다음에 배터리의 셀 업체들 같은 경우 우리나라 그 K3사 배터리 3사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 규모가 네. 진짜로 전방 산업이 어렵고 힘들다 그러면 그 투자를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정대로 진행을 합니다. 심지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울산에 새로 공장을 짓겠다라고 일정 발표를 냈잖아요. 네. 이거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리고 배터리 수요라는 것 자체가 네. 자꾸 우리는 전기차만 생각을 하는데 뭐 전기차 수요주나 어쩌고 저쩌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네.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EV 선박. 네. 유럽에서는 그게 25년부터 30년에 폭발할 거라고 전망을 해요. 네. 그다음에 ESS 시장. 네. 2030년까지 20배 성장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친환경 에너지 나올수록 친환경 당연히 있어야 이게 되니까요. 그 예. 배터리가 전기차에만 쓰이는 게 분명히 아니다라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예. 선박에 만약에 배터리가 쓰인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뭐 네. 드론 이런 거 빼고요. 예. 뭐 UAM 이런 거 빼고 네. 선박에 배터리가 쓰인다라고 한번 해봐요. 예. 여러분들 예. 그 전기차에 몇 배가 들어갈 거예요 배터리가. 어디 보자. 예, 한번 돛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도 좀 맡길게요. 예, 한번 돛도 필요하고. 한번 여러분들이 그거는 그 앞으로의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는 어떤 상상력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배터리의 어떤 절대 수량 자체 판가는 물론 낮아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네. 이유로 해서 네. 그렇지만 판매량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0%에 가깝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제 판가 부분을 보자는 얘기예요. 네. 배터리의 판가를 갖다가 배터리색 그 양극재 업체들의 수익률이 그 마이너스가 된 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된 걸 갖다가 네. 코스모 신소재 같은 거는 영업이익 플러스가 났습니다. 네. 그 YOY 기준으로 해서 영업이익은 4분기에 그러니까 네. 2003년 4분기에 벌써 200% 이상 성장을 했고요. 네. 매출은 줄었어요. 30%가 줄었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럼 쟤네들은 무슨 용빼는 재주가 있어서 그러네요. 그러네요. 이렇게 예. 영업이익이 늘어났을까? 네.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 전년 218% 동기 대비. 늘었네요. 예, 217%인가 218% 네. 왜 늘었을까요? 네. 얘네들은 예. 리튬을 갖다가 자신들이 직접 그 사오는 게 아니에요. 네. 재고를 안고 있는 게 아니에요. 셀업차에서 공급을 받습니다. 네. 납품하는 셀업체에서 배터리 셀업체에서 공급받아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리튬의 어떤 재고 평가선 그다음에 리튬의 재고 압박을 전혀 받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8.8%에 달한 거예요. 네.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양극재 업체의 그 영업이익을 갖다가 가장 그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결국은 메탈 가격이구나. 그렇죠. 리튬 가격이구나. 전혀 변화가 없네요. 네. 예. 네. 리튬 가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리튬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를 여러분들이 보시란 얘기예요. 리튬 저는 뭐 이 주가 패턴은 사실은 제가 그렇게 요즘 보지를 않아요. 네. 뭐 봐봐야 신경질만 한다고. 봐봐야 그러니까 자기 대충 방어 대충 준비하시면서 준비하면서 뭐 이런 방송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보기는 모르지만 네. 그거 신경도 안 씁니다 사실. 네. 근데 중요하게 보는 건 내가 리튬 가격은 거의 매일매일 체크해요. 니켈 예. 가격하고 네. 리튬 가격은 완전히 정제 상태입니다. 네. 완전히 거의 이렇게 움직이지를 가더라고요. 않아요. 예. 거의 움직이질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우리들이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네. 리튬을 비싸게 샀어요. 양극재 업체들이 재고를 네. 안고 있습니다. 과거에 샀던 것들이 지난해 4분기
그다음에 지난해 3분기, 네. 3분기부터 뭐 지난해부터 이제 막 내리기 시작한 거니까요. 네. 3분기, 4분기에는 상당한 부분을 갖다가 소진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예. 그렇다고 하게 되면 앞으로 그 가령 뭐 1분기 넘어가고 2분기 넘어갈수록 싸게 산 리튬 가격을 가지고 그렇죠. 리튬을 가지고 결국은 공급을 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내려왔던 예, 가격 예, 예. 그대로 적용받는 거죠. 예, 예.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리튬 가격이 지금보다 하락한다고 해서 네. 하락하는 그 기울기 자체는 막 급하락이 아니라 약간씩 하락할 최악의 네. 경우 예. 가장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본다고 하면 조금씩 하락할 거란 얘기죠. 네. 그러니까 재고 평가선 자체가 사실은 줄어들 거란 얘기예요. 그렇죠. 예. 이제 긍정회로를 돌리면 네. 만약에 여기서 리튬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평가 이익이 이 나버리죠. 평가 이익이 엄청나게 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더불어 판가 자체도 올라가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는 얘기입니다. 네. 리튬 가격은 사실은 그런 상태고요. 니켈 가격은 약간 좀 떨어지다가 요 며칠은 또 상승을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오늘 아침에도 확인을 했습니다. 요즘에 구리, 뭐, 예. 아이언 이런 거 다 올라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네. 사실은 그 양극재 업체들 네. 그 같은 경우 전구체 업체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네. 역시 메탈 가격에 굉장히 큰 영향을 사실은 받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것들이 지금의 어떤 어떤 바닥 기조를 갖다가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확인하는 단계라고 보거든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네. 얼마 전에 그 호주 필바라 미네랄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리튬 예. 방사제. 이걸 갖다가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이요. 예. 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네. 중국이 회사가 지분이 제일 많았는데 그걸 네. 호주 연계금이 다 사들였어요. 호주 연기금. 호주 연계금이 1등 주인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 같은 때 왜 그 리튬 가격이 바닥인데 사냐 그랬더니 호주 연기금의 그 발언 자체가 상당히 재밌어요. 워딩 자체가. 예. 이걸 갖다가 제가 왜곡하면 안 되니까 네. 제가 여기 적어왔어요. 예. 호주 연기금은 네. 리튬 가격이 사이클 바닥에 있어 투자 적기로 판단했다. 오. 네, 이게 호주 연기금의 판단입니다. 오, 중요한 얘기네요. 그 다음에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걸 갖다가 굉장히 적기로 활용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캐나다 니켈 채굴 기업 캐나다 니켈 지분을 갖다 8.7%를 갖다가 새롭게 인수를 했고요. 예.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글로벌 자원실을 갖다가 신설을 했고요. 네. 특히 이제 블룸버그에서 그런 기사가 나왔죠. 예.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이 네. 리튬 세계 최대 매장지인 칠레에 예. 굉장히 눈독을 들이고 있다. 네. 이게 사실은 현재까지의 어떤 시점인 거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업계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네. 사실은 저보다 훨씬 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일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니켈 확보라든지 이런 거에 이걸 갖다가 현재 시점을 갖다가 기회라고 판단하고 현재 시점에서 여기에 굉장히 공을 들이는 걸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 리튬 가격의 반등 여부가 네.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어떤 그 하락장, 그러니까 네. 배터리 섹터 업체의 어떤 하락장을 갖다가 이게 그 방향을 바꿀 네. 하나의 기점이 될 거다. 저는 음.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다면 그렇게 그 리튬 가격이 반등을 하는 시점이 언제일까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라고는 네. 저는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드릴 수는 분명히 없어요. 그래도 매일 보시지 않습니까? 네, 맨날 체크하고 보시면. 봅니다. 네. 그 그거는 뭔가 감이 네. 오시지 않으세요? 네. 좀 언제쯤 이런 거? 근데 제가 이제 이걸 갖다가 자꾸 유심히 보는 이유는 네. 우리가 옛날에 그 리튬 가격이 폭등했던 때가 있었잖아요. 예. 항상 그 주식이든 우리가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실수요만으로 가격이 결정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가수 있죠. 거기는 당연히. 가수요가 붙어야 된다는 네. 얘기입니다. 지금 그 전기차 섹터가 이렇게 빠지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빠지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은 가수요가 주식이야말로 가수요의 어떤 전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사실 뭐 특정 기업의 주식을 갖다가 내가 배당을 받겠다, 아니면 그 회사의 주주로서 뭐 봉사를 하겠다, 아니면 경영에 참여했다, 이게 어떤 실수요의 목적이고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자산 이득을 남기겠다라는 투자 이익을 남기겠다는 가수요지 않습니까? 예, 예. 가수요 자체가 말라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낙폭을 키우는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인간의 기억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의 호황과 붐과 버스트, 그러니까 네. 호황과 불황이 이게 반복이 되고 경기 사이클도 반복이 되는 어떤 사이클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인간의 기억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기억이요. 네. 네. 사실 그 리튬으로 예. 리튬에 투기적으로 투기를 했던 사람들이 큰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던 걸 봤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만약에 리튬 가격이 조금씩 지금 이 상태에서 바닥을 벗어나 조금씩 반등을 시작하게 되면은 네. 거기는 실수요자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가수요들이 붙기 시작할 거란 얘기예요. 네. 그래서 리튬 가격이 언제든지 만약에 그 바닥 국면을 탈출해서 제가 그 이 방송인지 어디 딴 데 가서 한 얘기인지 모르지만은 네. 한 달 정도 이상만 약간 우상향의 어떤 그 곡선을 그려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게 개걸음일지라도 약간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치고 그거는 그 에너지 자체가 네. 그 앞으로의 에너지 자체가 얼마나 거기에 포함이 되면서 폭발할 때 사실은 누구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지금 우리들이 굉장히 악재로 꼽고 있는 그 양극재 업체들에 대한 어떤 모든 우려들 네. 그런 것들이 그건 뭐 먼 과거의 일처럼 어느 순간 훌훌 알아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희가 그렇잖아요. 예. 이렇게 빠질 때는 신경도 안 쓰. 그래서 안 봐요. 안 봐요. 그렇죠. 횡보하고 있으면 이거 봐라 이제 빠진 게 그쳤네라고 하다가 한번 관심은 둬야지 하다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볼까 하는데 막상 못 사요. 이렇게 하다가 탁 뛰기 시작하면 아이고 늦었네. 이때 사셨어요. 그렇습니다. 막 수요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 시점 자체를 갖다가 그게 무슨 뭐 인공지능을 갖다가 거기다 대입한다 그래도 그 시점 자체를 갖다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슈퍼컴퓨터를 아무리 된다고 하더라도 근데 가격이라는 것 자체는 모든 자산이든 뭐든지 가격이라는 거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고 인간은 어떻게 보게 되면 기억에 좌우되는 어떤 동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과거에 한번 이렇게 크게 올랐던 것들에 대한 어떤 기억들 네. 그리고 거기에서 상당한 재미를 봤던 어떤 기억들에서 도저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은 네. 그런 시점은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진행이 됐을 때 네. 그 눈에 보일 때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음. 2차전지 섹터 자체가 반등할 수 있는 어떤 기회 이런 것들이 예. 마련될 거라고 봐요. 그럼 이제 그쪽은 이제 피해 관련된 쪽. 네네. 예, 그쪽에 대해서 충분히 여기 말씀하셨고 음. 공감이 많이 가는 부분들. 네네네. 예. 리튬 가격만 보자. 예. 또 니켈 보고 있다, 나 지켜보고 있다, 뭐 이러면서요. 예. 그러셨는데, 예. 그럼 이번에 이제 2차 전지 업황들을 이제 끌어내리면서 실적의 부진을 끌어내렸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피해 하락도 있겠지만 네네. 큐해 하락도 있었습니다. 좋아요, 구독.